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방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못 드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답팝콘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서 여러분께 오늘 이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미국에 대한 경제 논란, 금리 논란, 그리고 자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 이 상황을 사실은 금리와 경제 지표 가지고만은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케인즈의 우리 금리 유효 수요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스키의 금융 투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ISLM 모형을 보시면은 X축에 이자율이 있고 Y축에 수요가 있죠. 그래서 IS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모든 수요와 모든 이제 공급의 곡선들은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거야라고 해서 시장 금리가 이제 5% 가까이까지 육박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4%대로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4% 금리 자체는 이제 아직은 높은 상태인데 금융 시장, 특히 이제 성장하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과 금리에 대한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즉 이거는 어, Y축을 보시면 S&P 500의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쇼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X축은 실질 10년물 금리인데 이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죠. 즉 금리와 자산 시장의 가격 자체,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비례하는 패턴이 있지만 사실 나머지 부분,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약간은 이제 왜곡되는 좀 톡톡 튀는 이런 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어떨까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우리가 이제 1% 거의 이제 초중반까지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 금리 상태에서 이제 S&P 500 P가 거의 이제 18배, 19배 정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커서로 드리는 이 부분들, 바로 이제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 이 선에서 좀 왜곡된 부분들,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겠죠. 즉, 금리에 의해서 지금 모든 시장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경제에 의해서도 모든 금융시장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케인스의 금리 이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백이 많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보다도 성장성도 보고 앞으로 투자 수익도 보고 여러 가지 차입 환경도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만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이 바로 민스키의 금융 투자 이론은 굉장히 현재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Y축에 PI라는 게 있고 PK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PK는 당연히 높은 가격이고 PI는 낮은 가격. 그리고 X축에 보면 OIF가 있고 OID가 있죠. OIF는 처음에 최초에 이제 사람들이 차입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OID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OIF에서 즉 초기에는 A라는 투자자만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즉 금융 투자 기관들이 돈을 상업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어느 쪽 산업이 좋아질 거래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추가적으로 B, C, D라는 차입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B, C, D는 어, 이쪽이 좋다고는 했는데 더 좋아진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이대. 라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그거를 바로 이제 민스케 모형에서는 바로 시그널,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차입자들은 이제 미국의 사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자는 돈을 이제 빌리면서 첫 번째 이제 가게가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가게가 돈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가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가 상당히 우수하죠. 재무 상태가 이제 좋기 때문에 돈을 막 빌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돈들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뮤추얼 펀드 자금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 돈들이 결국엔 금융 투자의 기관들이 투자를 실행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자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연체를 할지 아니면은 금융투자기관이나 가게가 재무적 상황이 이게 부실화될지 계속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괜찮네. 금융투자기관도 실적이나 재무 상황이 좋고 가게도 좋네. 그렇게 되면서 이 OIF에서 OID로 넘어가는 구간 동안에 새로운 차입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또 나타나고 돈을 빌려주고 새로운 차입자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PIS까지 우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상승까지 일어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꺾일 때는 어떻게 꺾이냐? 바로 이 PK 부분까지 이제 오게 되면 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단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들과 기업들의 주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에 가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다 형성이 되고 회사채는 이래서 좋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미국 국채는 금리가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채도 좋고 그 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화된 금융 투자 상품들까지도 계속 더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들이 다 오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완전하게 버블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버블이 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부분들이 첫 번째 그 IT 버블이 있었죠. 과거의 IT 버블하고 약간 다른 게 지금 산업의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생산 효율의 증대가 나타나는 AI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생산 효율이 좋아진다고 한들, 그리고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들, 과거에 우리가 8, 90년대 겪었던 산업혁명에서도 항상 초기에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다가 중간에 마찰적 과정을 겪습니다. 즉, 마찰적 과정이라 함은 실제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 기존의 노동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계시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산이 줄어들거나 그들이 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이 깨지게 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정리되고 나야 나중에 진짜 좋은 산업 그 프레임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가 전부 다 반영이 돼서 PK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차입자들이 돈을 빌리기에도 녹록치 않은 환경이 됩니다. 그거는 금리가 낮고 높음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설령 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 정도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곤 하는데 모든 자산 가격들이 앞으로의 기대 수익 자체가 연간 3%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신호들이 속속히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자의 자금은 많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자산 가격의 패턴이 올라가지 못하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겠죠? OIF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기관들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서는 버블이 있는 자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 전반으로 좋았지만 이제는 전반으로 다 나빠지는 성향들이 나타나면서 가격을 갖다가 끌어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민스키 금융 투자 이론 자체는 투자하는 사람의 부담, 비용,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기관의 부담, 그리고 체크하는 요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산업과 시장의 시그널, 신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행태적 분석을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상세하게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을 차후에 다음 이제 기회가 되는 영상에서는 다음 기회의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의 그럼 현재의 차입자와 대부자의 상황이 어떻고 신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지표들을 보면서 전략적 스탠스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